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의 인기리에 연재되고 있는 칼럼 비정상의 눈 저자들과 함께 재미있는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저께 비정상의 눈을 쓴 세미 라시드와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아랍인에게 돼지는 가장 심한 욕이 된다,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돼지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끔은 좀 귀여운 표현으로도 좀 쓰는데, 그렇죠. 거기서는 돼지 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이다. 예. 저도 한국에 살면서 돼지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뀐 것 같아요. 돼지는 뭐 귀여운데 왜 그렇지. 왜 돼지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하지? 우리나라만에 꽃돼지라고도 있어. 꽃돼지. 그럼 약간 꽃돼지. 통통하고 귀여운 애를 꽃돼지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말을 바꿔서 쓸 때는 돼지는 같은 개념이지만 같은 대상이지만 한국말로 돼지라고 말하면 뭔가 막 죄송합니다. 귀엽고 막 뭐라고 해야 되나 통통하고 막 가끔씩 게으르고 아니면 뭐 잠을 많이 자거나 밥을 많이 먹는다는 뜻으로 얘기하는데 같은 단어 같은 대상을 다른 언어 아랍어로 얘기하면 뭔가 거리감이 느껴요. 이 동물은 항상 먹지 말라. 돼지 고기라면 아니면 성격상은 이렇게 뭔가 나는 정말 싫어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한테 최악의 욕을 하고 싶어요. 그럼 돼지라는 말을 쓰면 돼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은 없고? 없겠죠.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 돼지는 아랍 문화에서는 책임감이 없는 동물이에요. 책임 없는 동물. 돼지가 왜 책임감이 없는 동물로 인식이 됐나요? 질투가 없어서. 질투를 안 하니까. 질투라는 게 좋은 질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여성에 대한 질투. 그래서 남자의 입장으로 보면은 자기 뭐 딸이나 아내나 뭐 그 여자 자매에 대한 질투감이 없는 남자. 자기 여자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 남자. 이거는 그 아랍 쪽에서는 명예 부분을 많이 중시하거든요. 그렇죠. 명예를 건드리는 부분이니까 되게 많이 싫어하고 안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개돼지라는 말이 아주 유행을 했어요.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민중은 개돼지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게 보도가 돼가지고 이번에 파면까지 됐는데, 제 친구가 아랍어를 공부하는 친구가 이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개돼지 그리고 아랍 글로 썼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장관이 이런 식으로 개돼지라고 표현을 했다. 그렇게 아랍어로 국제망신이네. 국제망신. 제가 한글로 읽었을 때는 개돼지다, 뭐 도대체 무슨 뜻으로 썼는지 이해가 안 됐구나. 아랍어로 이렇게 글을 읽었을 때는 욕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핫한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나 뭐 SNS에서. 그럼 이집트에서도 요즘 그 한국 고위공무원이 개돼지라고 했다가 쫓겨났다, 이게 알려졌겠네.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죠. 왜냐면 이 글은 항상 그 아랍 시청자들한테는 아랍어로 바꿔서 얘기해주니까 아랍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 정말 심각한 욕이네? 어쨌든 우리 아랍 분들 또는 뭐 이런 이슬람 이런 분들 만나면은 돼지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네요. 돼지고기 내놓지 말아야 되는 건 물론이고. 그렇죠. 돼지고기 먹고 싶다는 말도 웬만하면 안 하면 좋아요. 그렇구나. 근데 정말 우연히 친구들하고 합석했는데 마침 삼겹살 먹고 있다, 어떻게 하나요? 저는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뭐 같이 앉아서 안 먹죠. 다른 것을 시켜 먹죠. 다른 거 시켜 먹죠. 왜냐면 저만 다르니까. 하지만 아랍 쪽에 가 있는 한국 사람은 그 사람이 혼자 있으니까 자기가 뭐 돼지 먹고 싶다거나 먹자거나 그러면은 좀. 근데 아랍에서 돼지 먹을 길이 없잖아요. 돼지고기 팔지도 않을 거 아니야. 뭐 호텔에 가면 먹을 수 있지만 진짜? 삼겹살 자리를 만들 수 없죠. 그렇구나. 이 문화 상대주의 참 좋은 말이잖아요. 지금 쉽게 말하면 돼지란 말은 정말 아랍에서 금기어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면 쓰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문화, 풍습 다 존중해야 됩니다. 100번 맞는 말인데, 근데 약간 좀 범위를 넓혀서 이게 근데 문화 상대주의와 소위 보편적인 어떤 가치들이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남녀 평등, 양성 평등은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받는 가치인데, 뭐 이집트는 아니지만 사우디 같은 경우 뭐 아시는 분 많을 겁니다. 여성이 운전을 할 수가 없고 또 여성이 밖으로 나가려면 남자 친척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고 직업도 거의 갖지 못하고, 외국 특히 여행 같은 거는 정말 서면 허가증, 남자 친척 가족들의 서면 허가증이 없으면 여행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 여성 그리고 전 세계 뭐 특히 여성들이 볼 때 이거를 정말 정말 문화 상대주의, 사우디 풍습이니까 인정해 줘야 돼, 이렇게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왜 이렇게 사우디 여성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우선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우디라를 되게 좋아합니다. 예. 왜냐, 우리나라 석유가 거의 대부분 사우디에 나오고, 그 다음에 보통 아랍 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사우디죠. 예, 네. 사우디 아라비아. 이게 예. 그냥,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사우디 여성들이 그래? 뭐, 예. 그런 거죠. 예. 사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 근데 그것을 보았던, 특히 운전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그렇죠. 그걸 보았던 사우디 여성 팬들이 네. 밑에서 네. 세미가 했던 말이 별로다. 이런 공격받았어요? 네, 공격을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네. 그래요, 뭐 금기되어 있어요. 운전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더니 예. 사우디 여성들 우리가 받고 싶지 않아. 정말? 아니 내가 오. 직접 운전하는 게 좋아? 아니면 남편이나 뭐 집안에서 개인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네. 대신 운전해주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아. 그럼 사우디 여성들이 신기하네. 대부분,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네. 대부분은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친형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고 있고 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예. 분위기를 보니까는 네. 여자들은 크게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내가 그 운전을 직접 하고 싶긴 하지만 네. 그래도 다른 사람이 운전해 주니까 웬만하면 내가 나가고 싶거나 아니면 차를 몰고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 이외에 예를 들어 직업이나 교육도 제한이 많고 뭐 외출 자체를 남자 가족이 없으면 네. 못한다. 이거는 좀 답답하지 않아요? 네. 직업 얘기는 제가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우디 여성들이 얼마든지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잘못 알려진 거예요? 네, 그거 잘못 전해진 정보인 것 같아요. 네. 직업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학생들도 얼마든지 나가서 학생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여자 그래요? 학생들이. 예. 교육은 똑같아요. 교육은 똑같은데 네. 그런 거 있어요. 막 여자 대학교가 많고 남자 대학교가 많고 네. 항상 공용 대학교는 많진 않아요. 네. 근데 교육은 기본 교육이나 대학 교육까지 아니면 대학원까지 석사 박사 받은 사우디 여자들이 많아요. 네. 그거는 엄청 옛날 얘기고 문제는 그 엄청 옛날에 그 얘기가 한번 전달됐을 때, 전해졌을 때 고정관념이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사우디 이미지가 바뀌지 않아요. 세월이 올라가고. 그렇죠. 지금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 그러면 지금은- 쉽게 말하면은 다른 나라와 달리 여성이 좀 제한을 받는 건 운전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외출, 여행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남자가 있어야만 된다는데. 여행도 네. 여행 때문에 제가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도 네.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맞아요. 사우디 여자들은 그 친척 남성의 허가 없이 여행을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 아니다. 그건 그래요? 옛날 얘기다. 아. 지금은 얼마든지 공항에서 출국할 수 있다. 그래요? 여자가 알아서. 특히 이렇게 얘기하는 나이가 좀 있는 여자, 그러니까 어린 네, 여자 말고 네. 어린이 말고 청소년 이상 그 이후에는 굳이 남자가 같이 안 와도 그냥 집안에서 우리 여자가 떠나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네. 서류만 제출하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오해가 많이 있긴 있군요. 그래도 어쨌든 운전 같은 걸 국한에서 보면 네. 이게 좀 가치가 다른 거군요. 그러니까 그 서구여나 우리 한국 여성들의 가치하고 사우디 여성들의 가치가 다르다. 그렇게 봐야 그렇죠. 되겠네. 네. 네. 그럼 그걸 존중해 줘야 된다. 따라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남의 문화요. 네. 그런 거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옷에 대한 문제도 많죠. 그러니까 예를 우리 들면. 쪽에서는 한국 여성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네. 절대로 중동에 들어갈 수 없는 옷이 네. 미니스커트나 아니면 요새 여름이 되면서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 그렇죠. 배꼽 나무.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것도 나오는데 네. 만약에 그것을 보는 히잡을 맨날 쓰고 다니는 사우디 여성 입장에서는 네. 나는 죽어도 이런 옷을 못 입겠다. 하지만 그런 문화가 있구나. 예. 한국에서 그런 거 허용되는구나 이렇게 예. 생각하죠. 그쪽도 이해를 한다. 예.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바라보는 사우디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건 참 좋은 얘기인데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보편적 가치라는 게 가끔은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뭐 식인 풍습이 예를 들어 있는 아프리카에 무슨 부족이 있다. 네. 그럼 이것도 문화 상대주의로 인정해줘야 되는 건가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IS에서 사람을 참수하는 풍습이 있어요. 네. 그거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적당한 것은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우디 여자들이 전 세계 기구에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려줘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고 스스로 국민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또한 그거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조금 더 얘기 들어가자 보면 네. 이게 어떤 그 정부나 이 권력이 네. 억압을 해가지고 그렇게 대외적으로 말을 못하고 우리 문제 없어요 행복해요 그러면 실은 불행하고 힘든데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 예를 들어 북한 같은 네. 경우에 이제 인권 그렇죠. 문제가 있지만 네. 북한 사람들이 우리 인권 문제 있다고 국제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얘기를 못 하죠. 그런 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것이 너무 예. 힘들죠. 옛날에 이라크도 있잖아요. 예. 이라크도 막 민주주의가 잘못되어 있다거나 예. 아니면 뭐 인권이 잘 보장되었지 않는다는 핑계로 미국이 이라크에 개입을 했지만 예. 네. 그러고 나서 이라크 국민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외웠어.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부터 이라크가 사정이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심각해지고 네.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애매해요. 이게 제3자가 그것을 봤을 때, 근데 우리가 바깥에서 봤을 때는 네. 개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럴 때는 아예 이라크를 예시로 해서 개입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구나. 아, 지금 또 댓글이 들어왔는데요. 사우디에 대한 오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 또 다른 오해,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오해가 있으면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있네요. 외국인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외국인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못 살 정도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폐쇄된 사회다. 네, 그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엄청 큰 오해예요. 아, 그렇습니까? 엄청 큰 사우디 사람들이 그 한국 사람들 보면 제가 한국 사람들이랑 사우디에 갔어요. 예. 한국 사람들 보면 우와 TV에서 어. 봤던 한국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서 사진 찍어요. 아.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고 막 인삼 같은 거 근데 막 그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달라고 하고. 남자겠네.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겠네. 여자들이 다가왔어요. 아, 그럼 여자들이 낮에 정말 그렇게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자들이 많이 다가왔어요. 아, 그렇구나. 네, 뭐냐면 지금 한류에 대한 관심이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많아요. 그러면 지금. 그 사우디 여자들은 일종의 한국 남자니까 외간 남자들인데 네. 그 사우디 여자들은 자기 옆에 친척 남자가 없어도 그렇게 한국 외간 남자 옆에 와서 사진 찍을 수가 있는 겁니까? 사진 찍을 수 있는 지역과 네. 찍을 수 있는 그러니까 찍을 수 없는 지역. 그렇죠. 아니- 있어요. 아, 예. 그런 게 있어? 근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어떠한 어머님이 예. 사우디 어머님과 딸 4명이나 있어요. 네. 근데 다 이렇게 얼굴 가리는 히잡을 쓰고 히잡. 계셨어요. 아, 예. 그때는 한국 부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왔는데 저를 보신 거예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다가간 게 아니라 저한테 다가와서 예. TV에서 봤다면서 같이 사진 찍어도 되냐고 이야.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음. 그 정도로 사우디 사람들은 외국에 대한 오히려 호기심이 많고 아. 반갑게 만나주고 외국 사람이 사우디에 가면 정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 힘든 게 뭐가 있겠어요. 예.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또한 안전한 거. 네. 이 얘기 들어보니까 사우디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 사실 예. 사우디인도 아닌 우리 이집트인 우리 세미를 통해서도 사우디의 오해가 굉장히 많다는 거 이렇게 알 수 있었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이거 하나 궁금합니다만 예. 이 사우디나 아마 이집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부 다처 아닙니까? 일부 다처. 네. 자, 이 가치도 한국이 볼 때는 자 이거 말씀하세요. 예. 뭔가 또 엄청난 오해가. 근데 그거 얘기하면 네. 너무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오히려 더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네. 세미는 일부 다처를 뭐 하자고 한다 아니면 아니야 뭐 잠깐 근데 아랍권에서 일부 다처 하는 거는 그 나라 거기 풍습인데 그냥 그 풍습을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는 부당한 공격이지. 오케이 그러면은 네, 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 일단 일부 다처는 아랍권의 문화가 아니고 네. 오히려 아랍권에 속해 있는 아랍 국가 중에서 예. 법적으로 일부 다처를 금지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티니지 같은 나라. 아. 그래서 이거는 아랍권의 풍습이 아니고 예. 이슬람이 허용하는 결혼 제도인데 예. 이슬람이 만든 네. 결혼 제도는 아닙니다. 아. 왜냐하면 일부 다처는 고려시대 있었고 조선시대도 있었고 아프리카에도 그렇죠. 있었고 예. 옛날 유럽에 있었고 기독교에 있고 유대교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2명이랑 결혼하셨고 솔로몬은 한 700. 그렇네요 정말. 그렇죠. 네. 일부 다처는 이슬람이 만든 문화가 아니라 오히려 이슬람이 갔다가 깔끔하고 엄격한 규칙을 깔끔한 만들어서 일부 다처. 예, 네. 오히려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은 했지만 정말 불가피한 상황일 때는 정말 안 하면 안 될 때는 해도 되게 만들어줬지만 네. 그래도 일상적으로는 못하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건들이 엄격하고 또한 일부 다처는 여자와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네. 결혼 제도니까 책임과 권리가 속해 다 있는 거예요. 동반된다. 제가 두 번째 아내는 나한테 있어서 막 그냥 여자친구가 아니라 아내이기 때문에 네. 그럴 만한 책임감이 가져야 되고 또한 그 여자한테 권리들이 있고 그 권리들이 보조돼야 그러면 돼요. 그 4명의 부인이 있다 하면은 돌아가면서 월요일은 A 부인, 화요일은 B 부인 이런 식으로 다 돌아가면서 똑같이 시간을 보내줘야 돼. 시간도 똑같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주는 것이 똑같아야 되고 집도 사이즈가 크기가 똑같아야 와 되고 대단하네. 오늘은 뭐 이 여자한테 오리 사과를 줬으면 네.
내일은 그 여자한테 빨간색 사과를 주면 안 돼요. 오리 사과를 줘야 돼요. 그럼 그런 실력이, 그런 능력이 있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네요. 못하면은 금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력이 엄청나게 되겠네. 그렇죠. 결국은. 예, 그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그 분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판사가 정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판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을 조사하는 거예요. 나는 두 번째 아내와 결혼하고 싶다 신청하면 판사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지, 판단력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유치한 사람인지, 아닌지 다 확인한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가 떨어지면 너는 안 돼. 결혼하지 마. 그럼 그 결혼이 그렇군요. 금지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제가 말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아내가 만성병에 걸려서 자기 남편에게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어. 나는 못 해주고 도와줄 수 없다. 대신 우리 가족을 유지하고 싶어. 왜냐하면 이혼하면 이 가족이 망가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가족을 유지하면서도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랑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나가서 바람 피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두 번째 아내와 결혼해도 된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금지되어 있으면 그 남자는 바람 피겠죠. 아니면 그 여자와 이혼해서 다른 여자와 결혼하겠죠. 그럼 그 여자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 여자도 보호하고 이렇게 그리고 그거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아내 동의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첫 번째 아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 결혼이 안 돼요. 야, 그러니까 정말 이 일부 자체가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또 엄격한 제한이 있다는 거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무가내로 정말 그 우리 입장에서 기준을 재단하는 건 정말 안 될 뿐더러 먼저 정보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 풍습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정말 마지막으로 하여간 얘기해야 되는 게 한마디로 우리 이슬람 또는 아랍권에게 돼지란 말 절대 쓰면 안 되고 저한테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